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부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을 4번째 읽는 날이에요. 이 책을 이렇게 여러 번 읽게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요. 읽다 보니까 책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 방법을 하나하나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또 제 주위에 자기계발서를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서 놀랐어요. 왜 그렇게 여러 번 읽으시는가 했더니 읽을 때마다 내 삶에 새롭게 적용할 부분을 찾아서 그때그때의 인생의 목표에 맞게 실천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저도 독서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한 권을 읽더라도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을 내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 기준으로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에 적용할 것들이 많은 책이라면 한 번만 읽고 책을 덮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실천 방안을 찾아보고 새롭게 적용하면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플러스에서는 매주 한 권의 책을 다룬다는 생각을 바꿔서 좋은 책이라면 여러 번 반복해서 소개해야겠다 싶어요. 자, 오늘의 좋은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기는 습관을 다룬 책이죠.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어떤 습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떤 습관을 가지면 나의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보도 셰퍼 지음. 박성원 옮김. 토네이도. 15번째 습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라. 물에 빠졌다고 해서 모두 죽는 건 아닙니다.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아요. 물에 빠졌다고 해서 꼼짝없이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나올 방법을 궁리해 보세요. 이미 일어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천천히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문제보다도 더 큰 위험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갖게 되는 좌절과 공포입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패배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좌절과 공포 속에서 허우적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물에 빠져요. 발목을 잡히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좌절과 공포에 잡혀있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3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걸 3일로 단축시켜 보세요. 그 다음에는 3시간으로, 최종적으로는 3분으로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침착함을 빠르게 되찾게 되고 비로소 문제 해결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질병이나 천재지변, 운명적인 고난을 만났을 때는 이런 능력이 가동되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에서는 이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해요. 그들은 문제를 결코 최종적인 상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이건 바꿀 수 있어 라고 믿는데요. 그러면 해법을 모색할 힘이 생기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의 문제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이를 격리하세요. 문제를 너무 과대평가하면 두려움이 바이러스처럼 삶의 다른 부분으로 퍼져나갑니다. 문제라는 바이러스에 제압되지만 않으면 곧 좋은 치료제를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를 도전이자 기회라고 여깁니다.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확장할 기회를 줘요.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문제에 맞서야 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문제에 맞서는 태도를 통해서 더 많은 능력을 갖춰보세요. 문제는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위대함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책에서는 인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3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당사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경우에는 습관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해진 월급으로 잘 지낼 수 있느냐는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펑펑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죠. 두 번째는 당사자가 간접적으로만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자신의 통제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사자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면적인 상태, 나의 감정이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태도는 여유 있는 미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삶은 우리를 벌주지 않아요. 다만 우리를 가르칠 뿐이죠.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삶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은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은 스스로 자초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더 큰 자동차로 바꾼다던가 더 큰 집을 구입하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죠. 이런 개개인의 생각들이 각자의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성취를 위해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것들을 피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극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을 통해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실천 연습. 오늘 어떤 문제가 등장할 경우 그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겪는 첫 번째 사람은 아닐 거예요. 유사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행동한 본보기들을 찾아서 그들에게서 배워보세요. 사람들은 문제를 발판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에 도전해보세요. 16번째 습관. 오래된 습관을 떠나라. 우리는 직장에 다니면서 늘 독립을 꿈꾸죠. 특히나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독립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회사에서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았던 사람들도 독립을 하고 나서 성공하는 경우가 의외로 적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고용주를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왜 정작 자신은 부자로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책에서는 이런 답을 제시합니다. 타인의 통제와 압박이 있어야 비로소 목표를 이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끄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생계가 목표였던 사람이 그보다 더 큰 목표를 세웠다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오래된 습관을 떠나야 해요.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면 그 실력과 능력을 새롭게 담아낼 새로운 습관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사회로 나가서 별로 두각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루틴이나 익숙한 습관, 늘 하던 방식을 자신도 모르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래된 습관을 떠날 수 있는 지혜는 간단해요. 작은 차이들에 주목해보세요. 10시간을 목표로 했는데 9시간 일했다면 왜 그랬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100%의 목표를 95% 달성했다면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100% 달성에 못 미쳤는지 냉정하게 반성해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면 목표의 90% 정도만 달성해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꿈과 목표가 원대하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공을 원한다면 이 작은 차이들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를 반드시 알아야 해요. 이 작은 차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고용되어 있어도 고용주보다 먼저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해야 합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은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얻는 성취입니다.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려면 낡은 습관을 돌아봐야 해요. 나아가서 자신이 무엇에 관대한지도 철저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습관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지켜온 루틴이 있다면,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계속 가지고 가세요. 다만 새로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언제나 계획은 탁월합니다. 정작 탁월해야 할 실행력이 저조하죠.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전부입니다. 습관은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형성되지 않아요. 철저한 자기 통제력, 그리고 자기 결정력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좋은 습관이 탄생합니다. 나쁜 습관보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나쁜 습관이 없다고요? 좋은 습관이 없는 것이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의 루틴이나 습관들을 점검해 보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당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두 과감하게 버리세요. 오래된 습관을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습관이 들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실천 연습.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조리 점검하세요. 왜 그 정도에 만족했는지 시간을 할애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의식적으로 알람을 맞추고 알람이 울리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하고요. 17번째 습관. 터닝포인트 구간에 있어라.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비현실적인 목표와 비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착실하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모으겠다는 비장한 태도를 가져야 저축을 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곧바로 커다란 변화에 필요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목표를 이루게 되죠. 언젠가 꼭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싶다면 굳이 성공을 꿈꾸지 않아도 돼요. 삶의 목표를 맞추면 유리병 속 호박이 됩니다. 유리병만한 크기로 자라게 되죠. 엄청나게 큰 호박이 되지 못하고 유리병만한 호박으로 자랍니다. 여러분은 터닝 포인트가 언제 찾아온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운 다음에 차근차근 계단을 오르다 보면 한 절반쯤 지났을 때 그때 터닝 포인트가 찾아올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이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하죠. 터닝 포인트는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즉시 당신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터닝 포인트는 어느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손에 넣을 때까지의 전 구간을 터닝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터닝 포인트를 원한다면 목표를 유리병 속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손에 닿는 목표만 이루는 사람에게는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지 않아요. 손에 닿을 수 없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 무엇보다 10% 더하는 습관이 빠르게 몸에 배어 새 아파트나 고급 승용차 따위가 목표가 아닌 사람은 평범한 성장이 아니라 비약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당장에 사들이는 자동차나 가구, 이런 것들은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임을 알게 되죠. 무엇이든 10% 더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당신 삶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구간에 있는 거예요.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의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터닝 포인트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 우리는 배움과 성장에서 놀라울 만큼 도약하게 돼요. 그 도약이 눈부신 업적을 만들어냅니다. 실천 연습. 지금은 무리야,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마세요. 지구상에는 분명 당신처럼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는 지금 터닝 포인트 구간에 있는가?
18번째 습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대우하라 라고요.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하는 습관만 들여도 인간관계를 둘러싼 문제들의 파랄이 해결될 거예요. 인간관계가 자꾸 꼬일 때는 잠시 호흡을 가라앉히면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오렌지를 원하는데 자꾸 당신은 레몬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요. 상대가 원하는 걸 즉시 제공할 형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애쓰는 당신의 태도만으로도 상대방은 신뢰와 호감을 느낍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은행 계좌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계좌가 텅 비어 있는데 예기치 않은 청구서가 날아오면 어떻겠어요? 계좌에 상당한 규모의 잔고가 있다면 어떤 청구서가 도착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의 계좌에 끊임없이 입금해 놓아야 합니다. 잔고가 쌓여갈수록 타인과의 관계가 더 조화로워집니다. 책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계좌에 잔고를 쌓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할 수 있을 때마다 격려하세요. 항상 상대방의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망신을 주지 말고 타인의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세요.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긍정적인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빈말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누구나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개선되길 원한다면 그가 타인의 조언을 경청하는 품이 있고 우아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세요. 그러면 그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할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호감을 느낄 기회를 주세요.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겸손하세요. 실수를 했다면 사과하세요. 얼른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현명합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는 이해해 보세요. 화를 내는 건 관심을 얻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시그널입니다. 상대방의 화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는 당신의 사람이 됩니다. 늘 적게 말하세요.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최대한 주세요. 그게 경청의 본질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세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합니다. 재미를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서 발견해요. 만약 주위에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었는지 돌아보세요. 당신이 가진 레몬이 아무리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오렌지를 원하면 기꺼이 오렌지를 내어주세요. 그럴수록 당신의 레몬이 더 빛나는 열매가 될 겁니다. 실천 연습.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5사람을 꼽아보세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계좌 상태는 어떤가요? 관계 계좌에 입금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9번째 습관. 핑계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정말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죠. 핑계를 대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해서 성공에 쓸 에너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이어리를 고르는데 몇 날 며칠을 보내지만 정작 기록은 몇 장을 넘기지 못합니다. 정교하고 그럴듯한 계획을 짜더라도 실행은 사흘을 못 넘깁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극적인 핑계거리가 있죠. 그래서 계속 실패하면서도 끊임없이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눈보라 때문에 도로에 갇혀서 출근을 못한 경우와 어젯밤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늦잠을 자서 출근을 못한 경우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눈보라가 몰아쳐도
지각하는 사람보다 정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도로에 갇히지 않는 엄청난 행운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일기예보 등을 살피고 사전에 면밀히 출근에 대비했을 거예요. 핑계를 대는 습관, 변명을 하는 습관은 우리의 성공 확률을 극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인생은 늘 자연 법칙을 따라요. 우리가 삶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하면 목표 달성의 근육이 계속 강화돼요. 핑곗거리에 집중하면 핑곗거리의 양이 무서운 속도로 팽창합니다. 그러니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하게 돼요. 1년 내내 다이어리를 충실하게 사용하려면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요. 계획을 짜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라면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나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쇼츠나 SNS를 보느라고 업무 시간이 줄어드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를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핑곗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습관들을 들일 수 있습니다. 실천 연습. 오늘 핑곗거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에너지를 핑곗거리를 만드는 데 허비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기치 못한 방해 요인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 이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플랜 B를 일정에 할당해 두세요. 혹시 이런 방해 요인이 나타나면 이것을 내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해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20번째 습관. 마지막 날까지 하이 퍼포머가 되어라. 중요한 리더가 될수록 신뢰는 지위가 아니라 행동에 의해 강화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을 지피려면 먼저 자신이 불타올라야 해요. 신뢰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든 자신의 생산성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은 과거의 경험일 뿐이에요. 과거의 성공을 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낙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성공한 사람과 허풍쟁이를 구분하세요. 미래의 계획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직 구상에 불과한 일과 실제로 행동한 일을 교묘하게 섞어서 떠벌리는 사람은 허풍쟁이에 불과해요. 명예는 이미 이루어진 업적에서 나오고요. 존경은 현재 진행 중인 활동에서 나옵니다. 호언장담은 결코 행동을 이기지 못해요. 만약 당신에게 훌륭한 비전이 있고 이에 대해 소통할 능력이 있다면 함께할 인재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믿고 따를 만한 롤모델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인재들이 당신의 목표와 프로젝트에 열정을 다해 헌신할 겁니다.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이라면 당신을 흔쾌히 따를 겁니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일하도록 독려하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이 더 많이 일해야 해요. 집안에 편안하게 앉아서 사람들을 원격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 활동을 멈춘 사람은 결코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어요. 큰 성과를 내면 당신의 지위가 분명 달라지겠죠. 하지만 지위의 변동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구체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당신이 먼저 스스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당신 스스로 하이 퍼포머가 되어야 직원들도 마지막 날까지 최고의 성과를 보일 수 있어요. 직원들이 빨리 걷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더 빨리 걸어야 해요. 또 한 가지, 절대 자신의 성과에 속지 마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번 주에 당신이 노력한 결과는 다음 주가 지나야 비로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이번 달에 노력한 결과는 다음 달이 되어야 결실을 맺습니다. 올해 노력한 결과는 내년을 지나야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거예요. 겨울에 노력하면 여름이 되어야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타난 당신의 성과는 오늘 당신이 하는 노력과는 별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타난 좋은 성과에 취하지 말고 오늘 나타난 저조한 성과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타났든 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한결같은 열정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당신을 평가할 겁니다. 당신이 부지런한 농부인지 게으른 농부인지가 수학의 결과물보다 더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천 연습, 꾸준히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라면 나 같은 사람을 상사로 두고 싶겠는가? 라고요. 보플리 여러분들은 지금 터닝 포인트 구간에 계신가요? 자, 기억하세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손에 넣을 때까지의 전 구간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구간에 진입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